이제 집합이라는 걸까? 집합. 자, 집합은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것의 모임. 자, 뭐를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집합이다 이렇게. 뭐를 모아놓은 거를. 그런데 구체적인 거를 모아놔야 돼. 구체적인 거. 예를 들면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지? 키가 크다 하는 것은 기준이 있는 게 아니잖아. 예쁜 꽃들의 집합. 이런 것도 집합이 아니지. 구체적인 거라 해야 돼. 구체적. 자, 그러면 이제 자연수의 집합 이렇게 하면 돼야 돼. 자연수의 집합. 자연수는 구체적이잖아. 1, 2, 3, 4 이런 거, 그지? 홀수들의 집합. 이런 거는 다 집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키가 큰 사람들의 집합. 이런 거는 집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각 반에서 키가 가장 큰 사람들의 집합. 이거는 되겠지. 가장 큰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다 이렇게 정할 수 있는 형태들. 자, 그렇게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다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이런 집합은 앞으로 항상 대문자로 쓸 거예요. 이렇게 대문자로. 집합은 항상 앞으로 대문자로. 집합의 이름은 A, B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표현할 거예요. 그럼 이제 집합은 무슨 모임이기 때문에 집합 이름은 이렇게 대문자를 쓰고 그 다음에 집합 기호는 앞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생긴 갈로 있지. 이렇게 생긴 이런 갈로. 집합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갈로를 써서 나타내요. 자, 예를 들면 1, 2, 3, 6 이렇게. 그럼 요거는 6의 약수들의 집합 이 말이야. 6의 약수들의 집합. 자, 그거를 쓸 때 요렇게 쓰고 집합의 이름을 붙일 때는 항상 요렇게 대문자로 붙일 거예요. 대문자로. 요때 1이라든가 2라든가 3이라든가 6이라든가 요런 하나하나를 집합 A의 원소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집합 A 원소다 이렇게.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다. 요 하나하나가 다 집합 A의 원소다 이렇게. 자, 원소는 대문자로 쓰면 안 돼. 집합을 대문자로 썼으니까, 그제? 자, 원소는 이렇게 문자로서 표현할 때는 이제 이렇게 소문자를 써서 나타내요. 자, 여기서 보면 1이 집합 A의 원소지. 1은 집합 A의 원소다. 1은 집합 A의 원소이다. 그제? 원소. 자, 요거를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1은 A라는 집합의 원소다 할 때는 요런 기호를 쓸 거예요. 요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1은 집합 A의 원소다 할 때 앞으로 요렇게 표현을 하면 집합 A에는 1이라는 게 원소로 들어있구나 이 말이에요. 집합 A에는 1이 물론 이렇게 써도 같은 말이지. 이렇게 써도 이건 같은 말이다. 그제? 1이라는 것이 집합 A의 원소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럼 원소가 4는 집합 A의 원소 아니잖아. 그지? 4는 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잖아. 자, 아닐 때는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줍니다. 아닐 때는 아니다. 자, 요거를 읽을 때 1은 집합 A의 원소다. 그렇게 읽어도 되고 1은 집합 A에 속한다 이렇게 할게요. 속한다 이렇게. 포함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나중에 집합하고 헷갈리면 안 돼. 1은 집합 A에 속한다 이렇게 불러야 돼. 자, 그런 집합들을 지금부터 이제 표현을 하는데 표현하는 방법은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고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어요.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 자, 원소 나열법. 요 말을 그대로 봐. 원소를 쭉 나열해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다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원소들을 직접 쭉 나열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 요거 안에 그 원소들을 다 나열시키는 이런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다 이렇게 써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연수 집합 이렇게 봐. 자연수 집합 이렇게 버리면 원소가 많지, 그지? 다 쓸 수는 없잖아. 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쓰느냐면, 그 집합을 우리가 B다라고 쓰면, 자, 지금부터 자연수를 집합으로 표현할 거야. 자연수를. 자, 집합이기 때문에 항상 집합에 기호가 있어야 돼. 자, 조건 제시법 하는 거는, 일단 X 이렇게 붙여. X. 그리고 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집합 B는 요렇게 생긴 놈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이런 뜻이야. 요렇게 생긴 거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X 요렇게 생긴 거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근데 요게 뭔지 모르잖아, 그지? 그거를 뒤에 조건으로 요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x는 자연수 이렇게 써줘. x는 자연수 이렇게. 그래 버리면 이게 x들의 집합인데 x는 자연수로 했기 때문에 자연수들의 집합이구나. 자, 또 하나 더. 집합 C가 있어. 자, 집합 C는 2a 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집합 A는 어떻게 생겼어? 2 곱하기 어떤 수 이렇게 생긴 게 집합 A다. 그제? 집합 C다. 그리고 A가 뭔지를 모르잖아. 그 A를 뒤에 조건으로 붙여주는 거야. 자, A는 자연수다. 이렇게 자연수. 자, 이렇게 하면 이 집합은 결국 어떤 수야?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A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A가 1이면 이게 2라는 말이죠. A가 2가 되면 이건 4라는 말이에요. A가 3이 되면 이건 6이란 말이에요. A가 4가 되면 이건 8이라는 뜻이에요.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짝수를 표현하는 형태가 이제 이렇게 되는 형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조건 제시법이다. 그럼 집합은 이 둘 다 많이 써. 어떨 때는 위에 것 원소 나열법으로 쓰고 어떤 때는 밑에 있는 조건 제시법으로 쓴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표현법이야. 자, 표현법인데 또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집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집합 문제를 푸는 아주 중요한 도구다라고 생각합니다. 집합에 속하는 원소를 주로 이제 원을 보통 표현한다. 요런 도형 안에 나열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이제 집합을 이렇게 원을 쓰고 자, 요 집합 이름을 다 붙여. 그래서 원소가 1, 2, 3, 4면 1, 2, 3, 6이면 요렇게 표현하는 거를 벤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해서 벤 다이어그램. 꼭 동그라미 쓰는 게 아니고 네모 써도 되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이름을 이렇게 집합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자. 집합인 거를 먼저 찾아라 했다, 그지? 집합인 거. 3보다 큰 자연수, 이거는 집합일 거 아니까. 4, 5, 6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지. 그러면 이런 거는 집합이라고. 우리 반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학생의 모임. 우리 반에서 축구를 잘하는 학생의 모임. 축구를 잘한다는 거는 기준이 없지. 이런 거는 집합이라고 하면 안 돼. 짝수 중 작은 수의 모임. 아니다, 그제? 작다, 크다 이런 거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반에서 키가 큰 학생은 크다라는 것도 기준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한 자리 소수의 모임. 이거는 정할 수 있지. 한 자리 소수는 2, 3, 5, 7. 자, 구체적으로 어떤 거다라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제? 이런 거는 집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호를 써서 나타내시오. 이렇게. 자, 지금 집합 A가 뭐냐면 A는 12의 양의 약수의 집합. 12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 했기 때문에 요 A라는 것은 1, 2, 3, 4, 6, 12 이렇게. 집합 A는 12의 양의 약수의 집합. 자, 여기서 우리 중학교 과정 할 때는 요런 말을 안 쓰고 그냥 약수다 이렇게 썼지, 그제? 이제부터 고등학교 과정 하면 항상 앞에 양의 약수 요런 말이 붙어. 자,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3의 약수를 생각해봐. 3의 약수. 3의 약수라는 것은 곱해서 3이 되는 그런 정수를 3의 약수라고 하잖아. 그래서 3의 약수는 우리가 1, 3이라고 했잖아. 자, 그런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도 곱하면 역시 3이지. 요것도 고등학교 가면 약수가 돼. 그래서 이제 그냥 약수해버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만 쓸 거야, 요거만. 자, 그럴 때는 양의 약수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중학교 때는 이제 약수에 이런 자연수만 선도로 이렇게 이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약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양의 약수라고 안 써도 되지만, 고등학교 과정은 항상 양의 약수다. 그 말을 이렇게 쓴다라는 거. 그러면 이런 집합에 의해 들어있지.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라 했노? 요렇게 하라 했다, 그제? 방향 헷갈리지 말고, 이런 집합 A하고 이런 1하고 A 전체하고 보면 크기로 비교해보면 누가 더 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전체가 더 크잖아, 그제? 그 부동호 방향이 요렇다, 요거 비슷하게 하면 방향 안 헷갈리겠지, 그제? 방향을 어떤 사람 막 반대로 쓰는 사람이 있대. 이렇게 반대로 쓰는 게 요렇게 돼야 돼, 요렇게. 4는 A의 원소 맞지? 8도 A의 원소, 8은 A 원소가 아니고 10도 A 원소가 아니고
12는 A의 원소니까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이제 원소기예요. 원소기. 이제 다음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시겠다. 자, 지금 이거는 무슨 법이야? 조건 제시법이지. 집합이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나는 거야. 자, 요거를 원소 나열법으로 쓰자. 그러면 x인데 어떤 x냐면 그 x는 이러한 짝수 이렇게 된 거예요. 1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거나 같은 짝수니까 2, 4, 6, 8, 10 이렇게 돼요. 2, 4, 6, 8, 10. 자, b도 20의 양의 약수로 했으니까 20의 양의 약수 쓰면 되네. 1하고 20, 2하고 10, 4하고 5 이렇게. 자, x는 9 이하의 홀수. 자, 9 이하의 홀수니까 1, 3, 5, 7, 9까지. 9 이하의 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x는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한 자리의 자연수. 3으로 나누어 떨어진, 그럼 바로 3의 배수에 해당하겠네. 그래서 한 자리 자연수니까 3, 6, 9 이렇게 돼요.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했으니까 3, 6, 9. 자, 이거 x인데 x는 요거의 알파벳이랬기 때문에 S, C, H, O, O, L. 자, 여기서 집합에서 요거 이제 조심해야 돼. 집합에서는 같은 거를 계속 여러 번 쓰는 게 아니고 똑같은 거는 한 번만 쓴다라는 거. 집합에서는 그래서 O는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거기 때문에 O는 두 번을 쓰는 게 아니고 집합에서는 똑같은 거는 생략을 하고 한 번만 쓴다라는 거. 조심해야 돼. 자, 이제 반대로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시오.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거를 조건 제시법으로 쓸 거예요. 이거는 원소 나열법으로 직접 써난 거예요. 자, 이거를 원소 나열법으로 쓰자. 이거는 x바. 꼭 x바 안 하고 뭐 k바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x바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조건 제시법 항상 요게 기본 모양이에요. 기본 모양. 그리고 바 뒤에는 요 x가 뭐다른 거를 뒤에 이야기를 해주면 이제 이렇게. 자, 이거는 뭐라고 하면 돼, 이거는 아예 이거 그냥 모음이 이것밖에 없지. 영어에서 모음이 이것밖에 없지. 요거는 뭐 알파벳의 모음 x는 알파벳의 모음 뭐 이렇게 쓰면 돼요. x는 알파벳의 모음. 집합에 이런 거 집합을 쓰면 처음 봤대. 자, 요거는 이제 뭘까? x 반대 1, 2, 3, 4, 5부터 100까지 이거는 x는 100 이하의 자연수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x는 100 이하의 자연수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음 18번 x바. 자, x는 이거는 요일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x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거는 요일들의 집합이다. 자, x바 이거는 100 이하의 9의 배수라고 하면 되겠지. 9, 18, 27. 자, x는 100 이하의 9의 배수 이렇게 씁니다. 자, D를 이렇게 써도 돼. 9x. 자, x는 1에서부터 99니까 11인 자연수. 요 x는 1부터 10일까지인 자연수. 그러면 여기다 x 대신에 1부터 10일까지를 집어넣으면 9부터 99까지가 나오지.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간단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 e는 무슨 뜻이고 e는 20보다 작은 소수네, 그지? 요거는 x인데 어떤 x냐면 x는 20 이하의 소수 이 말이에요. x는 20 이하의 소수다 이 말이에요. 16, 18 이렇게 쓸게요.
집합에서 같은 거는 여러 번 쓰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다음. 자, 집합은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하면 되는데, 이제 원소 개수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원소의 개수에 따른 분류. 자, 그거는 유한집합, 무한집합.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 유한집합, 무한집합. 자, 유한집합이라는 것은 유한계, 즉 원소를 셀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유한집합이다라고 부르고, 무한집합, 원소가 무수히 많다는 거. 예를 들면 이런 자연수 같은 거. 몇 개라고 셀 수가 없다, 그지? 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무한집합이다라고 부르고, 자, 특히 원소가 한 개도 없는 집합이 있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원소가 한 개도 없어. 이렇게 생긴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다,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지? 이렇게 생긴 집합을 공집합이다라고 하고, 공집합도 역시 무슨 집합이야? 유한집합이야. 원소를 셀 수가 있어요. 0개 이렇게 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한번 봐라. 표현하기에 조금 불편하지. 모양도 이상하고,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집합은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공집합은 주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안 써. 이렇게 쓸 거예요. 이게 이제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야. 집합이야, 집합.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약속. 요렇게 표현을 하면 n 갈로 돼 있다, 그지? 그러면 요 안에 갈로 안에 어떤 집합이 와, 갈로 안에. 그럼 갈로 안에 어떤 집합이 있는데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뜻으로 앞으로 요렇게 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NA 했다. 그럼 A 집합이 예를 들어서 1, 2, 3이다 이렇게 봐. 그러면 NA는 얼마나 뜻이야? 원소의 개수였기 때문에 3개잖아, 3개. 그럼 NA는 3 이렇게. 자, 만약에 N 요렇게 했다. 자, 그럼 이거는 뭐가 돼? 공집합 원소 하나도 없으니까 0 이렇게. 만약에 N인데 요렇게 됐다. 자, 그럼 요거는 원소가 하나, 두 개네, 그지? 갈로 안에 있는 요 집합이 원소가 2개짜리잖아. 그럼 답이 이렇게 돼. 기호다, 기호. 자, 별 할 거 없다. 유한. 두 자리 홀수, 유한. 여기는 뭐, 땡땡땡 하면 계속 간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건 당연히 무한. 15보다 큰 짝수, 무한. 됐지? 그 다음 29번. 이러한 자연수, 유한이야, 무한이야? 없잖아, 그지? 없어도 0개 셀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유한 이렇게 합니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했다. 자, 무슨 말이냐면 n 집합이 요거는 a잖아, a. 그럼 집합 a는 원소의 개수가 100보다 작은 짝수지, 100까지. 그럼 요건 50개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nb야, nb. 자, 18의 양의 약수. 개수만 묻지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그럼 구하라는 게 아니고 개수만 물으면 18을 뭐 해야 돼? 소인수분해야 되네. 2, 9, 18.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지수가 1하고 2잖아. 그럼 약수의 개수는 2 곱하기 3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약수의 개수만 찾을 때는 소인수분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두 자리의 3의 배수야. 두 자리 3의 배수가 몇 개 있는가? 자, 요거 찾는 거 보자. 자, 먼저 너그가 먼저 구해봐. 두 자리 3의 배수의 개수가 몇 개인가 물었잖아, 이제. 너가 한번 세봐. 제일 작은 3의 배수는 두 자리 12. 그 다음에 15. 쭉 가서 제일 큰 3의 배수는 99. 자, 요런 배수 찾을 때 이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 하면 수열이라는 걸 따로 배울 거야. 그거 배우면 다르게 찾는 방법이 있어. 자, 요때는 요렇게 해봐. 3 곱하기 4지. 요거는 3 곱하기 5지. 그럼 요거는 3 곱하기 33이잖아. 자, 이제 뭘 가지고 카운트를 하느냐 하면 4, 5, 33 요수만 보는 거야. 이해되나? 그럼 4, 5, 6, 7, 8 해서 33까지야.
4, 5, 6 땡땡 해서 3 이게 몇 개고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세. 자, 그러면 이것도 셀 때도 어떻게 세느냐면 앞에 여기 뭐가 빠져 있으면 바로 4보다 30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지. 자, 요럴 때는 요렇게 생각해. 4 앞에는 얼마인데? 자, 요렇게 하면 이제 이거는 전체가 몇 개야? 1부터 가면 헷갈리는 게 없지. 이렇게, 그지? 자, 거기서 요거는 원래 아니었잖아. 몇 개를 빼야 돼? 당연히 3개를 빼는 거지. 그래서 전체 개수는 30개가 됩니다. 30개. 자, 그럼 요 개수 찾는 거 한 가지 더 해줄 테니까 개수 찾는 거 요령 잘 알아둬야 돼. 이런 거 개수 찾는 거 정확히 해놔야 돼. 자, 이제 개수 찾는 거 다른 예제 하나 들어줄 테니까 봐. 4,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0, 13, 100. 자, 이 개수가 몇 개인가 계산해봐. 그냥 보면 못 찾아. 그냥 봐버리면 나중에 이제 수열 그거를 배우고 되면 관계없는데 지금은 그냥 찾으면 잘 안 찾아. 요 때는 지금 이 수들은 왜 헷갈릴 수밖에 없느냐면 배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까는 3의 배수지. 배수는 찾기 쉬워. 그러면 이걸 배수로 바꿔버리면 되잖아.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서 1을 빼봐. 여기 30 건너뛰잖아, 지금, 그지? 그럼 1을 빼버리면 3이 되고, 1을 빼버리면 6이 되고, 1을 빼버리면 9가 되고, 1을 빼버리면 99가 되지. 그럼 위에 거나 밑에 거나 개수는 어때? 개수는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럼 밑에 개수 세는 거야. 자, 밑에 개수는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 3 곱하기 33. 자, 어디까 카운트하면 돼, 이제? 요걸로 개수를 세면 되잖아. 1부터 33까지니까 전체 개수는 33개가 됩니다. 17, 18, 19, 46까지. 자, 이 개수가 몇 개일까 세봐. 자, 이런 개수는 항상 앞에 16, 1 있다 생각하면 전체가 몇 개? 46개잖아. 그래서 빨간 거 16개를 빼서 개수는 30개다 이렇게. 자, D는 제곱 더하기 1이 0인 그런 실수가 있다 없다? 그런 실수는 없잖아. 그래서 ND는 얼마? 그냥 0이 됩니다. 제곱에다가 1을 더하면 양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0이 될 수는 없단 말이야, 실수까지와. 그 다음에 NE는 얼마일까 해봐. NE는 4는 작다니까 4는 더가면 안 되지. 자, 요 부등식을 그냥 풀어보자. 바로 요 부등식 풀면 어떻게 돼? 절대값이 4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 x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4보다는 이 말이지.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해서 곱개수는 7개. 자, 지금까지 집합 쭉 했는데 어려운 거 있다 없다? 하나도 어려운 거 없지, 그지? 자, 그런데 집합이 문제를 어렵게 내면 이제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뭐가 어려워지는가? 여기 봐. 똑같은 요 문제를 지금은 요게 봐. 요 식이 간단하잖아요, 요 식이. 근데 요 식을 어려운 식을 하나를 탁 줘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 버리면 집합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요 식을 못 풀어서 어렵겠지, 그지? 그래서 집합의 어려운 문제들은 대부분 그런 문제들이 많아. 집합 때문에 못 푸는 게 아니고 요 식을 못 풀어서 못 푸는 그런 유형들이 많기 때문에 집합 자체는 크게 어려운 거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제 집합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집합이라는 거 보자. 부분 집합. 자, 요거를 읽을 때 A는 B에 포함된다라고 할게요. 포함, 속한다 하면 안 돼. A는 B에 포함된다 이렇게. A는 B에 속한다 이렇게 쓰면 안 돼. 속하는 건 아까 원소가 그런 거야, 그지? 원소일 때. 자, 집합끼리는, 집합과 집합끼리는 포함된다. 자, 또는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A는 B의 부분 집합. 이렇게도 부르고, A는 B에 포함된다. 자, 그럼 B를 기준으로. B는 A를 포함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거를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면 집합 A는 집합 B에 이렇게 안에 속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이런 기호를 쓰고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또는 A는 B에 포함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부분집합이 아닐 수도 있잖아. A하고 B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이럴 때는 부분집합이 아니지. 자, 아니니까 당연히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씁니다. 부분집합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분집합을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나 구해볼게. 집합 A를 1, 2, 3이다. 1, 2, 3. 집합 A를 1, 2, 3이다. 그럼 A가 1, 2, 3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지? 요 안에 1, 2, 3이 들어있겠지. 자, 요 안에 어떤 집합을 하나를 정하면 요 안에 있는 요 집합이 바로 부분집합이잖아. 그럼 부분집합은 자, 우리가 만들어보자. 1 이런 거 있겠지. 2도 있겠네. 3도 있겠네. 집합이니까 다 기호쓰는 게 이렇게. 또 어떤 게 있노? 1일 수도 있을 거야, 이거. 1, 3일 수도 있겠네. 2, 3일 수도 있겠네. 여기까지 이해됐지? 1, 2, 3 안에 있는 거를 가지고 집합을 만드는 거야. 1, 2, 3을 가지고 집합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1, 2, 3 요거는 원소가 한 개인 거. 1, 2, 1, 3, 2, 3 요렇게 하면 원소가 두 개인 거. 자, 그게 바로 요렇게 생긴 집합이다. 요거를 우리는 요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쓰는데, 자, 여기서 공집합. 공집합도 이거 부분집합이다 라고 약속할 거예요. 그냥 하나도 없는데 무슨 부분집합이에요? 이게 아니고 의미는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치? 의미는 이상하지만 약속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 2, 3. 자기 자신도 역시 부분집합이라고 약속하는 거야. 약속. 자, 그래서 이 빨간 부분을 조심해야 돼. 우리 부분집합 할 때. 이게 이제 1, 2, 3일 때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1, 2, 3일 때 부분집합.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공집합은. 그 집합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공집합은 항상 들어가.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항상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 그래서 A는 A의 역시 부분집합이야. 자기 자신은 항상 자신의 모든 집합에서 부분집합이다 라고 쓰는 거야. 그럼 이제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 집합 A, B, C 사이에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면 A, B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뜻이냐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인식할 수 있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근데 B는 C의 부분집합이야. 아, 이 B는 또 C의 부분집합이니까 C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그러면 A하고 C는 어떤 관계겠노? A가 C에 들어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뭘 이용해서 문제를 이해를 하면 이해하기가 쉬우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하면 집합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가 쉬워져. 자, 이제 요거 한 번 더 정리할게. 요 뜻을 잘 이해해야 돼. 공집합은 항상 부분집합이야. 자신 또 부분집합이라 했지, 그지? 자, 그러면 요 그림을 잘 이해해야 돼, 이제. 우리가 부분집합하면 제일 처음에는 자꾸 의미를 요렇게 생각해. 물론 이 말이 맞지, 그지? A하고 B는 A가 B 안에 속 들어있는 걸 자꾸 생각한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 A가 B의 부분집합은 같을 수도 있잖아, 그지?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면 A하고 B가 같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 잘 인식을 해야 돼. 요런 뜻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요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이제는 집합과 집합이지. 집합과 집합 사이에는 요 기호만 써야 돼. 물론 방향은 이렇게 해도 관계없다. 집합과 집합 사이 요거만 써야 돼.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성립하겠지, 그제? 요 가운데 하나 더 끄면 안 돼. 이거는 원소일 때 쓰는 거다, 이거는. 1, 7이라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 아니지. 7이 없으니까, 그제? 그 다음 9, 15, 45는 A와 요런 거 합니다. 그 다음에 3, 5, 6, 9. 3, 5, 6, 9는 6이 없으니까 요렇게 돼요. 이건 이제 A하고 똑같은 집합이잖아, 그지? 자기 자신은 그대로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이런 포함관계. 똑같으니까 A랑 요거랑 똑같으니까. 이게 또 A하고 B, A, B 이렇게 됐으니까 A하고 B는 요런 관계. 자, 오늘 2의 양의 약수니까 1, 2지. 그럼 A하고 B는 이제 A 쪽이 크지. 이렇게.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누가 더 큰 집합이야? 직사각형이 더 크잖아. 직사각형 안에 정사각형들이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6의 약수하고 12의 약수. 누가 더 커? 12의 약수가 더 크지. 자, 부분집합 봐. 요렇게 돼야 돼, 부분집합은. 이렇게 되면 부분집합을 하면 안 돼. 이게 아무리 커도 이렇게 되면 부분집합, 요런 게 있으면 부분집합이 아니다. 모든 원소, A에 속한 모든 원소가 B에 들어있어야 돼. 그럴 때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써. 2의 배수 2, 4, 6, 8 4의 배수 4, 8, 12 그럼 A하고 B는 누가 더 커? A 쪽이 더 크네, 그지? 4의 배수는 2의 배수는 다 들어있지. 한 개라도 없는 게 있으면 부분집합이라는 관계 쓰면 안 돼. 요거는 1하고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A하고 B 쪽에는 B 쪽이 이렇게 크다는 거죠. 자, 요러한 정수라 있지. 요러한 정수니까 0 하나밖에 없네. 자, 그래서 A하고 B는 A 쪽이 더 이렇게 돼요. 2보다 큰 정수. 자, 2보다 크면 여기지. 이게 A 집합이야. 요거는 마이너스 1보다 크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이게 B 집합이야. 그럼 A하고 B는 B 쪽이 A에 있는 거를 다 갖고 있다, 그지? 그래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자, 요거는 부분 집합 구하기. 자, 부분 집합 구할 때는 제일 처음에 항상 원소가 한 개도 없는 거. 출발이 그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원소가 한 개 들어있는 거. 그래서 두 개밖에 없다. 자, 요것도 원소가 한 개도 없는 거. 그 다음에 원소가 한 개짜리. 그 다음에 원소가 두 개짜리. 자, 이거는 원소가 한 개도 없는 거. 그 다음에 원소가 한 개짜리. 2, 4, 6. 그 다음에 원소가 두 개짜리. 2, 4, 2, 6, 4, 6. 그 다음에 원소가 세 개짜리. 2, 4, 6. 자, 4의 양의 약수는 1, 2, 4네, 그제? 4의 양의 약수는. 자, 1, 2, 4 가지고, 자, 자기가 구해봐. 쌤이 앞에 구해 놓을 테니까 자기가 구하고 확인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집합이 조금 희한하게 생겼지, 봐. 요게 집합이다, 그지? 자, 집합 A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0, 1, 요렇게 생겼다, 그지? 자, 우선 NA 하면 얼마를 써야 될까? NA 하면 3일까 4일까? 3이라고 써야 돼. 자, 원소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돼요. 이건 집합인데요. 요 자체는 집합이지만 A 집합에서 볼 때는 하나가 이렇게 원소다.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봐라. 0은 A의 원소다. 자, 원소들 중에 0이 들어있나 이 말이지. 0이 들어있지. 요거는 참이네. 원소들 중에 0이 들어있나 했으니까. 자, 이거는 무슨 뜻이야? 이거는 부분집합이라 했지. 1이라는 것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 되나 이 말이지. 요걸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면 1 요런 거 만들 수 있지. 그래서 1은 A의 부분집합이다 해서 참이 돼.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안 헷갈려야 돼요, 부분. 요거는 A의 원소다. 일단 봐, 이 기호는 집합에서 쓰는 게 아니고 원소일 때, 즉 원소일 때 요 기호를 쓰는 거라 했다. 집합에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원소다. 요거는 봐, 요 안에 요런 게 들어있나? 들어있네, 이게.
그래서 원소다 하면 이거는 참이 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맞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 0, 1은 요 빨간 거를 의미하는 거야. 빨간 거. 자, 그 다음에 0, 1은 A에 이렇게 하면 맞을까 틀릴까? 위에서는 맞다 있잖아. 그지? 그럼 요렇게 하면 맞아 틀려. 요것도 맞는 거예요. 요 0, 1은 요 0, 1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다. 요것도 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아니다 했으니까 이게 틀렸다 이 말이다. 54, 55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이해해야 돼. 요 0, 1은 어디를 의미하느냐? 요 0, 1을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 요 0, 1은 요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를. 자, 먼저 원소가 일단 4개다 이 말이야, 그지? 원소가 4개야. 요거는 A의 원소가 요렇게 생긴 게 원소로 들어있나? 여기 들어있잖아 봐. 요거는 맞는 말이야. 그럼 이렇게 쓰면 어때? 이렇게 쓰면 맞아 틀려. 이것도 맞나? 이 공집합의 진짜 공집합이야. 요걸 나타내는 게. 요거는 요렇게 해도 맞고 요렇게 해도 맞는 거야. 자, B는 A의 원소다. 자, B가 요 안에 B라는 게 들어있나 4개 중에 그 원소다 하면 틀렸지. 그럼 B는 A의 이거다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것도 틀렸지. B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요 빨간 것을 가지고 집합을 만들었을 때 이런 집합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지? 요렇게 하더라도 틀릴 거예요. AC는 부분 집합이다. AC는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만든 집합은 A에 들어있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요거는 참이 됩니다. 그 다음 BC는 A 원소다 있지. 원소 중에 BC라는 게 있나? 원소 중에 요렇게 생긴 게 있나? 있네, 요게. 그래서 요것도 참이다. 자,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부분집합 했잖아요. 부분집합. 자, 그런데 이제는 진부분집합이라는 게 나왔다. 그제? 진정한 의미로 부분집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진부분집합은 뭘 진부분집합이라고 쓰느냐 하면 부분집합 중에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들을 진부분집합이다. 자,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1, 2야. 1, 2. 그럼 요걸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공집합 1, 2, 1, 2 요거잖아. 자, 요 중에 요만큼을 진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부분집합 전체를 진부. 됐지? 그게 진부분집합이야.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집합이 서로 똑같아. 이 집합이랑 이 집합이 서로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생겼다? 이게 1이면 이쪽도 당연히 1이랍니다. 자, 이거를 요렇게 약속할 거야. 이렇게.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A가 B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A가 B에 요렇게 들어있겠지. 그런데 B도 A의 부분집합이야. B도 또 A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려면 A, B가 어떻게 돼야 돼? 같을 수밖에 없잖아. A, B가. 이렇게 되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도 되고 B가 A의 부분집합도 되고 있는 거예요. 됐지? 요거는 무슨 정령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 할 때 쓰는 방법이야. 집합이 서로 같다 하면 그냥 똑같은 원소들이 서로 똑같이 되어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해주면 돼요. 자, 다음 두 집합 A, B 사이의 포함 관계를 같나 다르나 이 말이에요. 그지? 자, 요거는 MATH네. A 집합은 원소들이 MATH네. 자, X인데 X는 요것의 알파벳이라기 때문에 MATH A하고 B는 같은 말이지. 4의 양의 약수 1, 2, 4잖아. 그럼 이쪽은 1, 2, 3, 4니까 같다는 말이 아니지. 요거는 풀마 3이지. 그럼 요거는 똑같겠네. 둘 다 풀마 3이다 이렇게 되지. 자, 두 집합이 서로 같다 있지. 이거 두 개 서로 같아. 이거는 다르네.
그러면 요 A가 얼마가 돼야 돼? 당연히 2가 돼야지. 그때 B가 1이 돼버립니다. 그럼 두 집합이 1, 2, 1, 2. 그래서 집합이 같게 되겠네. 요게 서로 다르게 되겠네. 그럼 이 B가 7일 수밖에 없겠네. 그제? 4가 있는데 이 A가 4일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두 개의 집합이 같게 되겠네. 자, 여기에 5가 있지. 이렇게 있고. 여기는 5가 없잖아. 그럼 이게 5일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B는 7이 되겠네. 6이 되겠네. 이쪽에 8이 있네. 여기 8이 없으니까 이 값이 8일 수밖에 없지. 자, 그래서 A는 또 7이 되겠네. 여기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1 없으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서 3B가 마이너스 6이 돼서 B는 마이너스 2예요. 여기에 9가 있는데 여기는 9가 없네. 그럼 이 값이 9일 수밖에 없겠네. 그럼 2A가 마이너스 8이니까 A는 또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지문 집합에는 뭘 뺐을 때? 자기 자신을 뺏는 거야, 그지? 그러면 진 부분 집합을 구하셔야 할 때는 공집합, 그 다음 원수 1개짜리, 끝. 2개짜리는 자기 자신이니까, 그래서 요까지를 진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부분 집합의 개수 한다. 부분 집합의 개수.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부분 집합을 만들면 부분 집합이 몇 개 생기겠는가 이 말이야. 자, 그럼 내가 이제 여기 봐. 내가 집합을 하나를 만들 건데 이 안에는 1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한 개겠지. 2도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한 개예요. 3도 있거나 없거나 그 둘 중에 한 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집합을 한다. 1도 없고 2도 없고 3도 없을 수도 있지. 그럼 그게 공집합이 됩니다. 자, 1은 있는데 2는 없고 3은 있으면 이런 집합이 됩니다. 요 각각의 원소가 밑에 있는 이 경우를 어떤 식으로 결정할 수 있냐면 1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2라는 놈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3도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각각이 다 두 가지씩이야. 자, 그러면 1이 있든 없든 요거를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 그지? 그럼 요 놈도 다 결정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각각이 다 그런 형태의 결정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곱해서 2의 세제곱 이렇게 돼요. 요 3이라는 게 바로 요거의 원소의 개수라는 뜻이야. 원소의 개수.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 여기 n개의 원소가 있으면 2의 n제곱이 부분 집합의 개수가 돼요. 그래서 이건 2의 세제곱이니까 답은 8개가 나온다. 공집합 1개짜리, 원소가 2개짜리, 그 다음 원소가 3개짜리. 그 개수가 총 8개라는 뜻입니다. 그럼 진부분 집합은 아까 뭐 하라 했노? 진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만 빼면 되니까 빼기 1 해주면 되겠지. 자기 자신만 빼면 되니까 빼기 1 이렇게 돼. 자, 이거는 원소가 3개지. 그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몇 제곱? 3제곱에서 8이 되는 거야. 이거는 원소가 4개지. 그럼 이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4승이 부분 집합인데 빼기 1 해서 15개가 된다. 자, 먼저 이거는 원소가 5개지. 원소가. 그럼 그냥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하면 그냥 2의 5승 이렇게 쓰면 돼. 32개예요. 2의 5승. 자, 그런데 문제는 2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에요. 2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 자,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쌤이 줄여줄게. 1, 2, 3에서 2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을 구하시오. 자, 한번 해봐. 자, 그거는 자, 예를 들어서 2, 요것도 2가 들어있죠. 1, 2, 요것도 2가 들어있죠. 2, 3, 요것도 2가 들어있죠. 1, 2, 3, 요것도 2가 들어있죠. 이런 거를 구하라. 이러죠. 자, 이거를 구하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일일이 구하는 게 아니고, 자, 1, 2, 3인 집합에서 2가 항상 들어있어야 돼. 2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야. 요때는 여기서 2를 일단 없다 생각해봐. 2가 없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1, 3 있지. 자, 그거 가지고 집합을 만드는 공집합. 1, 3, 1, 3 이렇게 되죠.
이렇게 2가 없는 부분 집합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2를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2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 몇 개고 하면 2를 일단 빼고 부분 집합 만든다 했지. 원소가 2개니까 2의 제곱. 그래서 그게 몇 개고 하면 바로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4개다 이렇게 해서. 뭔 말인지 알겠지? 2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을 구하라면 2를 없다 생각하고 2가 없는 상태 부분 집합을 다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2를 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 2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을 구하라가 아니고 개수만 구하라 했지. 그럼 여기 2를 없다 생각하는 거야. 2를 빼고 요거 4개를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면 2의 4승에서 16개가 만들어져요. 그럼 거기는 2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지? 거기다가 2를 몽땅 다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2, 6을 포함하는 애. 그럼 마찬가지죠. 2하고 6을 그렇게 또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오늘 2의 3승이 됩니다. 4, 8, 6을 포함하는 진 부분 집합. 그럼 4, 8, 6을 포함하는 거는 4, 8, 6을 빼고 2하고 10만 있지. 2하고 10을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면 2의 제곱에서 4개가 만들어진다. 그지? 자, 그 4개 중에 진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인 한 개를 빼버리면 되겠지. 자, 그래서 답은 3개. 자, 한 자리 자인수다. 그러면 1, 2, 3 해서 9까지. 1, 2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이 아까는 항상 포함하라 했지. 그럼 1, 2를 포함하지 않는 1, 2를 어떻게 할까? 마찬가지로 빼버리고 부분 집합 만들면 되겠네. 그러니까 아까는 포함하라 했기 때문에 집어넣었지만 이제는 포함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그냥 간둬버리면 돼. 그럼 이건 1, 2가 없는 상태의 부분 집합이다. 3, 6, 9를 포함하지 않는 마찬가지로 3, 6, 9를 빼면 6개지. 그래서 2의 6승. 짝수를 포함하지 않는 짝수는 2, 4, 6, 8 4개네. 그래서 2의 5승. 자, 이제 유형 12는 나중에 이제 학교 가면 이제 되게 중요한 유형이야. 요런 유형 형태로 이제 문제를 시험에 많이 내. 다음을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랬다. 자, 먼저 요 식 뜻을 봐. 집합 X는 1, 2하고는 요러한 관계고 1, 2, 3, 4하고는 요런 관계가 되는 집합 X를 구해보시오. 개수를 구하라. 그런 X.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집합 X를 벤 다이그램으로 이렇게 보면 요 안에 1과 2가 이렇게 들어있겠지. 요 말이 그지? 1, 2가 X의 부분 집합이라는 것은 X는 1, 2가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다른 수들은 뭐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일단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X가 1, 2, 3, 4의 부분 집합이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 X라는 집합은 1, 2를 항상 포함하는 1, 2를 포함하는 요거의 부분 집합 이 말이잖아. 뭐만 이해되나? X는 1, 2를 포함하는 1, 2, 3, 4인 요거의 부분 집합. 그럼 결국 이 말이네. 요거의 부분 집합 중에 1, 2를 포함하라는 뜻이니까 1, 2를 포함하라 했네. 그지? 그래서 그런 개수는 2의 제곱계에서 요만큼이 만들어진다. 집합 X는 요거의 부분 집합인데 4, 6, 8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 4, 6, 8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지? 자, 그래서 2의 제곱계 이렇게. AC를 포함하는 요놈의 부분 집합이야. AC를 포함하는 1, 5, 7을 포함하는 1, 5, 7을 포함하는 그러면 3개를 빼니까 6개지. 그래서 2의 6승. 자, 4의 양의 약수 1, 2, 4네. 그 다음 20의 양의 약수. 자, 20의 양의 약수는 20의 양의 약수 요거 다 들어있지 그 안에. 20의 양의 약수 20은 4, 5, 2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 그래서 3, 2는 총 약수가 6개 있잖아. 6개 중에 요거 3개를 빼면 되니까 2의 세제곱이 되겠다. 자, 그래서 요거는 8개